오늘 수요 미스터리에서 다룰 이야기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보통의 가족이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편안한 안식처 혹은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모두가 믿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10년 6월 일본의 한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실종된 여성 히토미, 미야와키 히토미의 친오빠입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히토미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 용의자인 친오빠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가 연기했던 걱정하는 오빠의 가면이 땀에 젖어서 일그러집니다. 옆방에서는 히토미의 계모가 신문을 받고 있죠. 완벽한 공범. 침묵만이 그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남자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튀어나온 단 한 문장, 저희가 했습니다. 야산에 묻었습니다. 이 경악스런 한 문장, 2년간 세상을 철저히 속여온 한 가족의 살인극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왜? 그리고 그들은 2년 동안 어떻게 그 피 묻은 비밀을 공유하며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는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려 이 악마적인 가족의 파멸적인 공모를 추적할 것입니다. 2008년 봄, 히토미 씨가 사라진 직후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히토미는 남자친구를 따라 도망쳤다는 완벽하게 짜인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살인범들이 자신들을 피해자 가족으로 위장하기 위해 가장 공들여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계모는 이웃들에게 울먹이며 딸의 가출을 알렸고, 오빠는 SNS에 동생 히토미를 걱정하는 글들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사건을 재검토한 경찰 수사팀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토미 씨의 금융 계좌였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엔도 단 한 통의 카드 결제 기록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출한 성인이 2년 동안 카드 없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 완벽한 재정적 침묵은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켰습니다. 히토미 씨는 스스로 돈을 쓸 수 없는 상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범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은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금융기록이라는 디지털 증거까지는 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집안에 있다. 범죄의 동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공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토미의 부친,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새엄마인 계모에게 히토미는 자신의 부와 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가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히토미의 친오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피를 나누는 여동생을 배신하고 막대한 현금과 유산을 대가로 받는 것. 오빠는 이 악마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을 돈으로 바꾼 겁니다. 계모와 친오빠의 관계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탐욕으로 묶인 범죄 파트너였고, 그 칼은 친여동생인 히토미를 향했습니다. 오빠는 계모와 공모하여 히토미 씨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히토미 씨는 분명 도움을 요청하려 했겠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탐욕의 그림자가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증오와 탐욕은 이봄 한밤중에 폭발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격렬한 다툼은 결국 두 공범의 합동 폭행과 질식사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살인이 발생한 장소는 바로 그들이 매일 발을 딛고 살았던 집 안이었습니다. 살해 직후 그들의 행동은 광적일 정도로 차분하고 치밀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공포나 슬픔 대신 오직 은폐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모든 증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전문적인 화학세제와 도구를 사용해서 핏자국을 닦아냈고,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옷가지와 물품을 즉시 소각하거나 폐기했습니다. 당신의 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손으로 피를 닦아내고 그 피가 묻은 장소에서 다시 태연하게 잠을 자야 한다면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연기를 그들은 자연스레 해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존재 지우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히토미 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지갑 등 생존의 흔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히토미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도시 외곽의 인적이 끊긴 야산으로 향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 시신을 유기하는 두 공범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이제 됐다, 우리의 비밀은 영원하다는 섬뜩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시신을 묻고 돌아온 그들은 곧바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침묵과 연기 지침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스릴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서로를 마주봐야 했습니다. 2년 730일 동안 이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가족이었지만 실제로는 비밀을 공유하는 죄수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2명의 살인자가 갇힌 심리적 교도소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아직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계모와 오빠의 관계는 이제 신뢰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둘 다 끝장이라는 공포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 그들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죠.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서로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동반자였기에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실, 그들의 옆에는 딸의 실종으로 진심으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순수한 슬픔까지 자신들의 연극에 이용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삶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습니다. 2010년 6월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금융침묵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2년간 해왔던 거짓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깨트렸습니다. 결국 신문실에서 그들은 2년 동안 지켜왔던 침묵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포기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무너졌고 그 잔혹한 자백은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세상에 터뜨렸습니다. 오빠와 계모가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의 태도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성 대신 자신들의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은폐의 잔혹성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극단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잔혹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돈과 탐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잔혹한 살인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친오빠를 포섭한 계모 같은 외부인이 개입되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히토미 씨는 실종이라는 영원한 어둠에서 2년 만에야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몸이 아닌 주검의 형태로 돌아왔지요.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미스터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